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들으실 텐데, 혈압은 낮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걸 우리가 쇼크 상태라고 하고,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그 혈압은 오히려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생긴 반응이거든요. 그걸 고혈압이란 질병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이 없는데 더 위험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이 혈관을 물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결국에는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사실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거를 수년, 수십 년 이러다 보면 혈관이 완전히 망가져서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될 때까지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무증상인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증상이 없고요. 되게 고혈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평상시에 두통이 있으면, 아니면 어쩌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딱 생기면 내가 혈압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두통이 생길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통 환자들이 그때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그 혈압은 오히려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생긴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소방차나 경찰차예요. 도둑은 이미 어딜 털었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차를 보고 도둑이다, 이런 꼴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들으실 텐데, 혈압은 낮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걸 우리가 쇼크 상태라고 하고,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이 혈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과 혈관이 협동적으로 하고 있는 굉장한 그 운동작용입니다. 자율신경계 반응이에요.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혈압이 높던 낮던 내 몸 상태에서 맞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좋은 건 고혈압인데, 이 네. 고혈압의 의미는 내가 지금 오늘 높은 혈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성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 내가 편안히 있어도 높은 상태, 그걸 고혈압이라는 질병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네. 혈압이 높아지니까 네. 그게 코피라는 형태로 나오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아닌 게요, 피가 터지는 이 혈관 점막의 그 혈관은 모세혈관인데요, 동맥이 심장에서 큰 동맥, 작은 동맥, 소동맥, 세동맥, 그 다음 모세혈관, 여기까지 가면 혈압이 대개 한 1-2mm 머큐리 정도밖에 안 돼서 고혈압이 여기까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건 정상인이건 모세혈관의 혈압은 똑같아요. 전달이 안 돼요, 거기까지. 고혈압의 가장 큰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말이 기능적, 기질적 고혈압. 이게 뭐예요? 사실 고혈압을 기능적, 기질적으로 만든 건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고혈압이 생길 만한 요인 중에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뚱뚱하고, 사실 비만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 그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살이 찌면 똑같은 혈관과 심장이라면 당연히 혈액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살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줄 방법은 더 빨리 찌고 압력을 높여서 더 빨리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짜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몸의 반응은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해서,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도망쳐야 되나, 호랑이를 만났거나 불이 난 상황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급성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면, 교통사고 때 우리가 막 팔다리가 부러져도 모를 수가 있을 정도로 카테콜라민, 특히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인데, 짜게 먹거나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은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상태를 제가 기능적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기능적 고혈압이면은 혈관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이 요인이 제거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거하면 되죠. 즉 자극적으로 안 먹으면 되고 살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생활 습관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높은 혈압을 혈관들이 견디다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망가지는 게 대부분 다 혈관벽이 딱딱해져 탄력성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 탄력성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저절로 올라가서 이때는 그 문제를 해결했어도 고혈압이 됩니다. 이때를 기질적 고혈압, 이렇게 나누거든요. 기능적 고혈압인 상태에서 30, 40대일 때 처음에 이분이 그런 생활 습관이 그랬다 그러면 6개월 정도를 정상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봐요. 그러면 환자분이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럼 약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은 환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기질적 고혈압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약을 줘보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혈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건강생활을 해서 돌아온다. 그럼 그때 봐서 혈압약을 끊어보는데 끊을 수 있다. 그럼 기능적 고혈압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끊었더니 다시 고혈압이 된다. 이미 그럼 혈관이 망가진 상태라서 기질적 고혈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놓고 보면 고혈압이라는 게 본인이 지금 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냐 못 돌아가는 상태냐 그 부분을 좀 약간 건강생활 습관을 하면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다는 오해가 생긴 이유가 오해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또 그래서 그런데요. 혈압약을 먹을 단계이신 분들이 대부분 기질적 고혈압 상태에서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끊으면 금방 며칠 안 돼서 또 고혈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약을 지금 먹었으니까 못 끊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환자분이 기능적 고혈압 상태였는데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기질적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질적 고혈압인 상태인데 네. 야 나는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고 약을 끊으면 위험하네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애초에 약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계속 자기가 어떻게든 정상 혈압으로 만들어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환자분이 안 오시죠 이제. 사실 고혈압 환자의 절반이 보면 한 70%가 적절한 혈압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는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급성 스트레스, 아까 불이 난 상황이라든지 이제 만성 스트레스,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둘 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몸을 치유하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다 혈액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성분을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올리는 거니까 스트레스 때는 우리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흥분했는데 쟀을 때 높으면 고혈압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네. 그건 정상이다. 네, 그냥 과잉 반응도 안 좋죠. 그러니까 혈압을 재는 태도들이 안 좋으신데 아플 때 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재야 되는데 꼭 내가 이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야 혈압계 좀 가져와라 하면서 본인이 아픈 걸 티를 내려고 하시죠. 내 혈압 봐라, 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땐 절대 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 저도 지금 각성 상태 유지하면서 굉장히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 걸 모든 상황에서 높은 혈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건을 맞춰서 안정을 했을 때 이 혈압이 이걸 넘는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 매운맛, 짠맛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피에 들어있는 각성 성분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뇨제 성분도 되거든요, 카페인이. 그래서 혈액량이 줄면 또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카페인 자체가 가진 혈압에 대한 효과보다는 카페인 자체가 만성적으로 했을 때 몸에 쓸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하루 한 잔 정도? 그 다음에 짠 음식, 매운 음식은 사실은 뭐 이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런 좋아하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건강 식습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혈압의 경우에 젊어서 오른 혈압은 생활 교정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고혈압으로 갈 수가 있나요? 좀 환자분한테 달렸습니다. 사실 과거의 수명이 대개 40, 50대였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80 넘어가는 수명이 된 건 다 20세기 넘어와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실제로 한 40대까지는 굉장히 건강해요. 어지간히 막 살아도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우리 몸을 보장한 몸이 아닌 거죠. 노화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 때도 그런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하시면 빠른 속도로 혈관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능적 고혈압일 텐데 그 기능적 고혈압이 오래되면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30대부터 기질적 고혈압 혈압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능적인지 기질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검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판단할 수 없고요. 고혈압이 생기는 당시부터 본인이 진단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내가 재봤는데 혈압이 120에 80을 넘지 않는다. 놀랍게도 정상 혈압의 기준은 120에 80을 안 넘는 겁니다. 그래서 110 얼마에 70 얼마, 100 얼마에 60 얼마. 이게 정상이에요. 120을 넘으면 혈압이 높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20 얼마에 85 이렇게 나오면 나 정상이네 생각하시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높은 혈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혈압 추이를 자주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안정된 상태인데도 140에 90을 넘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부터 진단을 하시면
기능적 고혈압이죠. 추이를 다 봤으니까. 근데 이런 140에 90 넘은 걸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10년을 모르고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을 재봤는데 내가 지금 150에 얼마, 160에 얼마더라. 그럼 이미 기질적 고혈압인 상태에서 처음 진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까? 이건 원칙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140에 90 이상을 받고 이제 그걸 의사와 합의하에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처음 진단받은 상태라면 무조건 6개월간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40에 90이 기준이네요. 네, 우리나라는 140에 90, 미국은 130, 80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130, 80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혈압이 나와서 6개월간 노력을 해라. 그 노력은 본인이 비만이라면 살을 조금씩 빼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극적으로 먹는다든지 운동을 너무 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6개월간 교정을 했더니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혈압을 자주 보면 됩니다. 근데 6개월간 했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기능적이건 기질적이건. 일단 먹었는데 노력을 해서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1, 2, 3년 지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혈압약에 떨어지는 효과와 살 빼는 효과 때문에 더 떨어질 거거든요. 갑자기 저혈압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혈압약을 끊는 걸 시도해 보면서 환자분이 생활 습관으로 다시 이제 되돌릴 단계가 된 건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제 환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잘 설명해서 고혈압 처음 진단이지만 지금부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고 살 빼세요. 쓸 때 돌아가게 되면 약을 안 쓰고 안 돌아가면 그냥 구별하지 않고 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써보고 환자분이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본인한테 달린 거죠. 교정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충분하다 싶으면 약을 끊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혈압 약이 부작용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실 혈압약뿐이 아니고 모든 약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들은 영양제를 먹으면서 많이 그럴 텐데 영양제는 우리 몸이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부작용 자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약은 우리 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화학 성분이 처음 들어오는 거라서 모든 세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지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상시험을 거쳐가면서 부작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빈도를 보고 위험한지 정도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죠.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아주 유명한 게 첫 번째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저혈압이요? 예, 저혈압인데 평상시에는 정상 혈압인데 누워있으면 우리가 중력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질 않아도 되는데요. 갑자기 일어나려고 할 때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고 그 다음에 혈관으로 수축을 알아서 해서 혈압을 팍 유지를 해줍니다. 그 목표가 뇌의 혈류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로 실신해요. 바로 실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게 되면 그 반응을 약간 억제하게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기립성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찡하고 어지러운 게 느껴지면 혈압약 부작용이죠. 이건 남자 여자 다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발기라고 하는 작용이 명확하게 이제 해면체에 혈액이 들어가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충분히 차지 않아서 발기가 이제 정확하게 잘 되지 않고 발기부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작용은 혈압약을 처음 쓸 때 많이 나타나고요. 환자분한테 정상 혈압을 맞추면서 부작용은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돼서 한두 달, 두세 달 되면 이제 적응이 될 만한 부작용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게 칼슘 기량제라면 다리가 많이 붓는다.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쪽 약물이라면 기침을 한다. 뭐 등등의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모든 부작용을 처음에 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부작용에 더 매몰돼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드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무슨 증상이 있는지 알려달라. 치명적인 증상은 없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혹시 고혈압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3, 40년을 먹는다고 치면 이걸로만 유지가 될까 하는 네. 걱정도 있거든요. 빈도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대부분 이런 건강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기에 약을 드신 분들은 그 약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약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을 저희들이 강한 약을 3가지를 최대치까지 썼는데도 혈압이 정상치로 가지 않는다.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99.9% 고혈압을 잘 관리해서 저항성 고혈압을 간 게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약을 안 먹거나 계속 약을 이제 불충분하게 먹거나 하면서 오히려 고혈압에 계속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 생각하신 건 혈압약을 처음 먹었을 때 내가 혈압약이 점점 늘어나더라. 그게 아니고 고혈압이 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개념을 가지고 저용량으로 시작한 고혈압약이 평생 갈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병원에 와서 하는 의사들과의 세레모니가 과거부터 오면 일단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꽂고 수은혈압계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의사다운 행동.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내가 대접받았다 라고 네, 생각하는 네. 게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줬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일단 수은혈압계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혈압계와 수은혈압계 동일한 정확도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전자혈압계는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다 풀려 있는데 대부분 다 네네. 인증을 받고 아주 정확하게 혈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한 5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를 사시면 됩니다. 비싼 거 사지 마시고. 그래서 혈압계 팔뚝과 심장은 동일한 높이에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동일한 높이 혈압계를 두시고서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고 옷은 여기 일단 벗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2분 정도를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고 혈압이 이제 부풀어 가지고 혈압을 재면 그 혈압을 보지 말고 지우시고 다시 한번 재셔서 두 번째 재는 혈압이 이게 내 혈압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을 언제 재냐 하면 오전 10시 정도가 좋고요. 그때 하필 내가 가족끼리 싸워서 신경이 쓰이고 뭐 신경 쓰이는 전화를 했다 이러면 재면 안 되고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불편한 데도 없을 때 그럴 때만 재는 게 혈압 재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자고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10시네요? 네, 그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혈압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주기가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의 각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혈압을 높여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반응이 있는 거를 우리가 즐겨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서도 수면 중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바로 혈압을 재게 되면 고혈압이라고 과잉 진단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충분히 안정을 했는데 제가 추천하기 한 10시쯤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건강한 혈압을 위해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의 증상으로 혈압을 추측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당장 혈압계를 구입해라. 혈압은 병원 가서 재는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 집에서 재는 것이다. 장난감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는 약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을 내가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다. 이런 개념 자체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이 높은 기간은 무조건 본인 인생에 손해가 되는 기간입니다. 내가 고혈압 환자여도 혈압약으로 정상을 만들었으면 정상 혈압 환자예요. 고혈압이란 운명처럼 혈압 환자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어서도 혈압약으로 정상으로 떨어뜨리면 고혈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은 엄청난 의학기술 발전으로 너무 많고 너무 싼 혈압약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제약사들이 혈압약도 잘 개발 안 해요. 끝났거든요. 너무 많은 좋은 약들이 있어서 본인의 고혈압을 치료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초기에 일찍 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잘 치료되니까 걱정할 병이 아닙니다. 음식은 뭘 좀 조심할까요? 제가 좀 약간 비과학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얘기를 좀 자제하는 편인데 사실 건강하게 드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양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일정한 비율로 잘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자극적인 성분, 매운맛은 우리 몸에서 통증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짠 음식도 많이 짜게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수도승이나 승려처럼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또 누가 계속 먹겠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네,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고루 잘 드시고 다만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자주 혈압을 재봐서 내가 정상 혈압이라면 지금 정도 식습관을 유지하자 그 정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가 환자분의 혈압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수면이라는 게 많이 자도 스트레스고 적게 자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한 7시간 정도가 건강에 좋은 수면이 됩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를 잘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규칙적인 습관을 하시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운동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운동 기본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세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일 때는 과도한 좀 심한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많이 보게 되는 60대 이상 70대 계신 분들은 사실은 걷기만 해도 다행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이상은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게 되면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되게 10,000보까지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0보 이상 걷는 걸음 정도의 운동은 하루에 꼭 하시는 게 좋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 마무리 멘트로 해주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은 집에서 진단하시고 바로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건 병도 아닙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일보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